당신은 오늘도 집안에 쌓인 물건을 치우지 못하여 불편함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시오. 가족과의 추억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물건이 없으면 불안해서, 섣불리 버렸다가 나중에 필요해지면 후회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집안 가득 물건을 쌓아만 두시오. 나도 옛날엔 물건은 무조건 많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 방법을 알고부터는 전혀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오. 비싼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아도 이렇게만 하면 나의 노후 인생이 활짝 핀다는 사실을 알았다오. 그러니 당신도 더 늦기 전에 이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오.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입니다. 우리가 50년을 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의 주변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때 정리해야 하는 대상은 물건일 수도 있고, 휴대폰 속 연락처일 수도 있고, 책상 서랍 속 뒤섞여 있는 명함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몸속 켜켜이 쌓여있는 독소들일 수도 있죠.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정리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물건이 집안을 산더미처럼 채우고 있는데도 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건이 많으면 그 물건들이 언젠가 쓰일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이 줄어들 수 있어 돈을 번다는 느낌도 들지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나이가 중년과 환갑을 넘어 60대로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치우려 해도 몸이 불편해서 치우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며 자칫 집안에 물건들이 쏟아지거나 물건에 걸려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언젠가부터 집을 치워도 치운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드신 적은 없으셨나요? 분명히 청소기를 돌리고 물걸레질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개운한 느낌이 안 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정든 나의 집에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길 원하지만 정작 우리 집의 환경은 안락함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비싼 고급 아파트나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그림 같은 전원주택도 실내에 들어와 보면 커다란 가구들로 온 집안이 빽빽히 차 있는 것도 모자라서 주방, 거실과 현관 여기저기에 늘어져 있는 각종 물건들로 가득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진 세월을 살아온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건을 쉽사리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만큼 많은 물건들이 생기고 그것들마다 켜켜이 사연과 추억이 쌓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과 가난 등 결핍의 시대를 겪어온 사람들일수록 물건 버리는 것이 죄악시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물건에 대한 상실감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의 환경 또한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게 언제 그렇게 많이 쌓였대? 나 씨의 엄마는 베란다에서 한가득 나오는 수세미를 보고 웃습니다. 누가 버린 것 그리고 다 쓴 것도 아까워서 하나씩 대야에 모아두었던 것을 나중에는 그만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수세미들은 너무 오래돼서 못 써. 이것들도 버려야 해. 세균도 너무 많고 미세 플라스틱도 나온단 말이야. 나 씨는 얼마 전부터 친정집에 가서 엄마가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친정집 베란다에는 엄마가 쌓아둔 물건들이 온통 먼지가 앉은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검은색 김치통은 너무 오래돼서 부서지기까지 합니다. 나 씨가 이번에는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그러자 냉장고에는 검은 봉지가 잔뜩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봉지에는 뭐가 담겨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봉지에 뭔가를 담아둔 장본인인 엄마가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실은 너무 오래전에 넣어둬서 이젠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나 씨가 검은 봉지를 풀어헤치자 온갖 것들이 나옵니다. 상황버섯, 유통기한이 2년 지난 아이스크림, 곰팡이 핀 만두, 말라 비틀어진 생선머리에 심지어 김치 꼬다리만 모아둔 것도 나옵니다. 결국 정체도 모르고 먹을 수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어서 검은 봉지채로 버리기로 했습니다.
딸도 딸이지만 정작 물건을 쌓아둔 엄마도 내심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치우기 전에는 몰랐는데 언제든지 흉기로 변할 수 있는 물건들도 나왔습니다. 옷방 선반 위에 있는 커다란 저울이 그것입니다. 언제 샀는지, 왜 있는 건지, 심지어 제대로 작동은 하는 건지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옷을 입다가 자칫 떨어지기라도 하면 이렇게 커다란 저울이 엄마 머리 위로 떨어질 것입니다. 나 씨는 엄마가 아직 정정하실 때 함께 집을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집 구석구석에서는 엄마도 모르는 엄마 짐이 계속해서 나왔고, 나 씨는 연신 엄마에게 이 물건은 무엇인지 물어보았으며 그때마다 엄마는 모른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 씨의 눈에 낡은 물통에 들어있는 간장이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먹을 수는 있는 거야? 색깔도 이상하고 냄새도 고약한데? 아이고, 얘가 큰일 날 소리를 해. 그거 집간장이야. 집간장은 오래될수록 좋은 거라고. 엄마는 귀한 집간장을 버릴까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밥을 사 먹는 직장인 나 씨는 집간장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는 10년이 된 집간장 뚜껑을 여시고 맛을 보라고 하십니다. 처음엔 역할 것 같아서 찝찝했지만 의외로 깊은 맛이 나서 놀랐습니다. 엄마는 10년 된 집간장은 약이라며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릴 때 나 씨가 맛있다며 먹었던 찌개며 육개장은 다 이걸로 맛을 낸 거라고 하십니다. 엄마에게 무관심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미안해지는 나 씨입니다. 엄마는 평소에 자식들한테 쓰는 돈은 안 아까워하십니다. 나 씨가 주방 싱크대를 열어보니 때가 꼬질꼬질한 핸드타올에 코팅이 다 벗겨진 후라이팬들이 나왔습니다. 후라이팬은 나 씨가 대학생 때 자취방에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평소에 혼자서 음식을 해드셔서 양념들도 안 챙기십니다. 그래서 설탕과 후추 같은 기본적인 양념들도 유통기한이 지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나 씨는 그저 엄마가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게 못마땅해서 시작한 일인데 집안 곳곳에는 엄마의 인생과 사랑 그리고 희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엄마가 힘들게 밥하지 않도록 오붓하게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한꺼번에 엄마 집을 정리할 수 없기에 나 씨는 오랫동안 엄마랑 이런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엄마가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하면서 물건을 버리고 간소하게 사는 것이 유행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빈 벽을 보면 이상하다고, 꽉 채워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자꾸 물건을 사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물건의 운명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물건을 애지중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보를 잃어버릴까봐 영수증과 신문을 쌓아놓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리 전문가는 사람들에게 쓰지도 않을 물건을 쌓아놓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체 왜 버리지 못하고 짊어지고 사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쓰지도 않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가는 그 대답에 대해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첫째, 어떤 물건이든 내 것이 되면 소중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같은 물건이라도 내가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에 애착이 생겨서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말합니다. 물건이란 사용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착이 가도 실제적인 쓰임이 없다면 쓸모없는 짐일 뿐이라고 합니다. 둘째, 이제까지 들인 시간과 돈, 정성이 아까워서 못 버린다. 이것은 한겨울날 정류장에서 40분이나 기다렸는데도 버스가 안 올 때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심리처럼 쓰지 않는 것도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이 아까워 그대로 짊어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들인 시간, 돈과 정성에 너무 얽매이게 되어 물건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현재와 미래의 상실이라는 더 큰 손실을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문가는 쓸모가 없는 물건이라면 과감하게 버리라고 합니다.
셋째, 버리고 나서 후회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두고자 한다. 이것은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금 필요 없다고 버렸다가 나중에 필요할까봐 못 버린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단기간에는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한 행동보다는 하지 않은 행동을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넷째, 추억의 산물이니까. 그때 그곳에서 샀었지. 이 물건을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나. 바로 이런 추억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다섯째, 비싸게 샀으니까 버리지 못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은 비싸게 샀으니 버리기 아까워서, 그래서 언젠가 사용할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리 전문가는 고가의 귀중품이 아니라면 지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버리는 것을 권유합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쓰레기와 같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섯째, 망가지지 않았고 아직 사용할 수 있으며 제대로 써보지 않아서 못 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소유한 동안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의 99%는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3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100%라 해도 좋을 만큼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망설임 없이 버리라고 합니다. 일곱째, 작으니까 딱히 버리지 않는다. 작은 물건은 생활의 불편을 느낄 정도로 눈에 띄는 일이 없기 때문에 큰 물건에 비해 버리는 일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질구레하게 작은 물건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너저분한 공간에 첫발을 들인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작아도 불필요한 물건이라면 이 또한 작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존재일 뿐이니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여덟째, 가족이 쓰던 것이라서 버리지 못한다. 사람들은 비장한 결심으로 청소에 나섰지만 청소를 하다 보면 결국 가족의 물건이 방해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안을 청소할 때는 가족과 확실하게 대화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사소한 물건이라 해도 가족에게는 추억 가득한 물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가족과 바로 소통할 수 없다면 물건들을 박스에 모아두었다가 본인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홉째,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 생각이어서 버리지 못한다.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중고로 팔 생각으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고로 물건을 내놓는다 해도 물건이 바로 팔리리라는 보장도 없고 원하는 사람이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약 없이 물건들이 쌓이게 되면 다시 집 정리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런 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은 넘기는 기간과 파는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기간을 최대 3개월 정도로만 설정하고 그때까지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언제까지나 같은 상태로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열째, 물건이 없으면 불안해서 버리지 못한다. 다른 복잡한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물건을 버리는 것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버린 것을 후회할 것 같고 물건이 없어지고 나면 분명 나중에 불편해져서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물건 때문이 아니라 심리 상태 자체가 불안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통해 내면의 불안함을 자극하는 트리거 포인트를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의 청소까지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청소를 못하게 되는 이유와 원인 그리고 그 해답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신다면 이 중에서 어떤 이유에 해당하시는지요? 아니면 남들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요?
어느 노인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정리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말입니다. 자녀들은 결혼해서 집을 떠나도 물건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치울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어렵게 마련해서 자녀들과의 추억이 배어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아시면서도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몸도 여기저기 불편해지시면서 결국 처치곤란한 상황에 이른다고 하십니다. 이는 결국 짐 정리도 명확한 목표의식과 기준이 없으면 평생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집 청소를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정리정돈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정리정돈을 하면 심리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된 방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며 갑작스레 손님이 들이닥쳐도 당황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찾는 물건이 안 보이는 불안이나 초조함과 시간 낭비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 금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하면 물건을 찾기 쉬워지며 이로 인해 이중구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소비를 할 때에도 정리까지 같이 고민하게 되므로 정말로 필요한 물건만 사게 됩니다. 세 번째, 시간적인 장점이 생깁니다.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어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죠. 네 번째, 정리 습관이 붙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물건을 수납하지 못하여 바닥에 두는 습관이 생기며 어딘지 안 보이는 구석에 끼워 넣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최소한의 물건으로 생활하다 보면 정리가 습관화되어 항상 깨끗한 방 상태가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청소가 쉬워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기관지 건강이 중요한데 집안에 짐이 쌓여져 있으면 먼지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짐이 많아서 공기순환이 안 되어 곰팡이가 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물건이 적으면 지저분한 먼지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청소를 하게 되고 방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청소에 대한 목표의식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고 바로 청소를 시작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기준 없이 마음만 앞세워서 청소를 하게 되면 그 과정도 어려울 뿐더러 헷갈리기 쉬워서 버리지 말아야 할 물건은 버리면서 정작 버려야 할 물건은 버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할 수도 있으니 본격적인 청소를 하기 앞서 정리정돈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집에서 전혀 하는 일이 없는 물건은 버리세요. 한 번쯤은 여러분의 집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방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집마다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제각각 개인 취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취향은 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중요한 인생의 긍정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나의 공간의 목적이 나의 취향과 일치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은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식료품이 많은 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집은 옷이 많은 집이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집은 책이 많은 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방을 한번 꾸며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버릴 것은 버리되 여러분의 취향을 살려서 집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책을 좋아한다면 방을 치워서 방 한켠에 작은 독서실을 만들어 독서를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둘째, 다 쓴 물건, 고장난 물건은 발견 즉시 버리세요. 물건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물건은 어쩌면 물건을 쓸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물건을 언제 쓸 수 있는지, 사용이 가능한지, 고장이 났다면 수리할 수는 있는지, 그리고 수리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쓰지 않는 주방기기는 눈에 띄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보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샘플 화장품은 모아두지 말고 평소에 쓰며 운동기구를 방치만 하고 있다면 차라리 헬스장에 다니는 것이 운동시간 확보에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유통기한을 모르는 식재료는 그냥 버리세요.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식재료나 조미료를 사게 되고 이 중에서는 꼭 한두 번 사용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식재료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고민하지 말고 버리세요. 한두 번 사용하고 쓰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안 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실수로 먹게 된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환경보호, 근검절약의 강박을 버리세요. 우리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버리면서 환경에 대한 걱정과 왠지 모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현재 산업구조는 철저한 자본주의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케팅을 위해 재활용할 수 없는 포장으로 판매되는 물건이 대다수이며 심지어 재활용이 된다 해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산업구조의 모순에서 오는 불가피한 번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집을 정리하여 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불필요한 물건을 소비하는 일이 망설여질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드는 것이죠. 물론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물건을 사는 비용 또한 절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소비에 대한 죄책감도 환경보호에 대한 걱정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환경보호와 절약에 대한 강박감을 놓아보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다섯째, 즐거움과 설렘을 주는 물건이 아니라면 버리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나에게 좋은 기분을 준다면 이런 물건은 고민하지 말고 남겨야 합니다. 당장 쓰지 않더라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면 저는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소품을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 용품은 1년 중 12월 딱 한 달만 쓰고 나머지 11개월은 필요가 없지만 저는 항상 거실과 안방 구석에 작은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트리를 놓아둡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전구, 각종 오너먼트와 리스는 곱게 포장해서 옷방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설레고 좋아서 버리지 않고 있답니다. 여섯째, 보관할 공간이 없다면 버리세요. 보관할 공간이 없어 베란다나 창고방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런데 만약 그 물건이 그렇게 고가의 물건이 아니라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쓰지도 않는데 이런저런 이유가 하나씩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건을 버리는 일은 요원할지도 모르니까요. 일곱째,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보아도 정무업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청소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 작은 목표를 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크대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침대에서 자기, 식탁에서 식사하기,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만들기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정리정돈의 장점과 물건을 버리는 기준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숙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드디어 헌집을 버리고 새로운 집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물건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일자와 그 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약품을 버리세요. 이런 것들은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나달로 조제된 약들은 각각 약들의 유통기한을 알기에도 상당히 애매하며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성분과 함량이 변할 수도 있어서 반드시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래된 화장품을 버리세요. 화장품들은 대개는 개봉하지 않은 것들은 1년에서 3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하지만
일단 개봉을 하고 사용을 한다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은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서 세균 번식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뚜껑이나 옆면 그리고 아랫면 등의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확인하시고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폐기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 병에 든 것들은 입구를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여름만 사용하고 뒀다가 다음에 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년에서 3년까지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개봉 후에 최대 1년만 보관하는 것이 권장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두고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는 여름 이외에도 사계절 계속 써도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1년 내에 다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냉장고에 가득 찬 식료품들을 버리세요. 냉장고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냉동실로 들어가는 식품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모든 식재료는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식품들은 가격이 냉장식품에 비해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만약 냉장고에 오래 두면 상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까먹고 방치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곰팡이나 세균이 다른 음식에 오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앞서 소개해드린 사연처럼 우리는 냉동실 깊숙이 있는 비닐봉지 속 식품들에 대한 기억은 이미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냉동실에 있는 물건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년 넘게 지난 식료품이 심심찮게 발견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신지 않는 신발들은 버리세요. 신발 같은 경우 정말 안 신는데도 계속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운동화를 신고 걷거나 뛸 때 발목과 발바닥에는 많은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특히 몇 년 동안 방치되는 신발들도 많은데 낡은 운동화는 이미 쿠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관절이나 근육과 뼈 등의 충격 완화가 원활하지 않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운동할 때 신고 제때 세척을 하지 않으면 운동화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할 위험성도 커집니다. 그러니 아까워도 특히 낡은 운동화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버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옷장을 가득 채운 옷들을 버려보세요. 우리의 옷장 안에는 이미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옷들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입는 옷들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입는 옷들은 옷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저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기구에 걸리고 러닝머신에 걸리고 옷장 문고리에 걸리고 심지어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다가 바로 입기도 하고 속옷이나 양말이 소파에 널려 있기도 합니다. 그게 한두 개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침대에 누울 공간이 없어서 소파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소파에서 자면 척추가 심하게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입지도 않는 옷 때문에 척추가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지경으로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옷에 있는 미세먼지가 우리의 기관지를 상하게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러하오니 여러분들께서 만약 1년을 넘겨도 안 입는 옷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섯 번째, 추억이 많은 사진들. 수십 년을 살다 보면 나이만큼 추억이 많기 마련입니다. 50년을 살았으면 50년 살아온 만큼의 사진, 60년을 살았으면 60년만큼의 사진, 앨범과 엽서의 편지와 카드, 그리고 여행 사진들까지 하면 수없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추억을 모두 다 남기기에는 우리 집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는 게 아니시라면, 여러분 집의 인테리어 테마가 사진 전시가 아니라면 벽에 걸려있는 액자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인테리어적으로도 사진이 불필요하게 많이 걸려 있으면 시선이 분산되어 방에서 휴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진첩도 불필요하게 크고 두꺼운 것은 정리하시고 얇고 간편한 사이즈로 바꿔보시는 것입니다.
7번째, 일회용 빨대와 나무젓가락. 여러분들께서는 요구르트 아줌마가 건네줄 때 무심코 받아온 빨대와 마트나 편의점에서 라면 살 때 챙기셨던 나무젓가락을 쌓아 두시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나무젓가락의 유통기한은 최대 4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나무젓가락에는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나무젓가락은 수시로 버리는 것이 좋으며 무심코 쓰지도 않을 일회용품들은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8번째, 유통기한이 지난 차와 커피. 요즘은 커피와 다도 문화가 많이 발전하여 고급차나 원두 커피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에서 보이차 같은 고급차를 사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차들은 먹기에 번거로워서 평소에 자주 먹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방치가 되면서 집안 곳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비싸게 샀기에 이미 유통기한이 한참을 지났지만 이것들을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추억과 돈이 함께 있는 귀한 물건이지만 그렇다고 먹을 수도 없으니 이제는 이것들과는 이별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9번째, 집 청소의 시기를 잘 고려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아무래도 지치게 되며 너무 추울 때는 컨디션도 쉽게 떨어지고 다치기 쉽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큰 가구를 옮기는 것처럼 체력이 많이 소요되는 물건보다는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0번째, 한 살이라도 젊으셨을 때 하셔야 합니다. 체력이 있을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 정리는 인내와 체력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 함께 해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기에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 열심히 쌓아놓은 물건들, 쌓아놓은 추억들, 우리 스스로 언젠가는 정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나이를 드시고 하시다 보면 체력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젊으니까요. 몇 년 전, 저는 한동안 친정집에 내려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을 앓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집을 관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정집의 장롱과 책상 서랍 속에서는 정체와 용도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끊임없이 나왔죠. 빛바랜 수많은 책, 옛날 비디오 테이프, 다 쓴 사인펜과 해묵은 갱지, 그리고 각종 광고 전단지에 쓸 수 없는 사진기 필름과 일회용 카메라 등등. 친정집 여기저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아둔 의도를 알 수 없는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당시에는 왜 아버지는 이런 쓸데없는 물건들을 모아두신 것일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아무리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해도 집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죠. 처음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가 얼마 전 친정집을 치운 생각이 나면서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쌓여있는 물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살다 보니 이것저것 사게 되고 어느새 방 안 가득 쌓여있는 불필요한 물건이 많이 보입니다. 창고방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습니다. 내 공간의 주인이 나인지 물건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여러분들께서는 어렸을 적 다들 한 번씩 두꺼비 놀이를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손을 펴서 바닥에 대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두드리면서 말입니다. 저는 어릴 적 이 노래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꺼비가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바보도 아닌데 왜 헌집을 준다는데 새집을 줄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며 두꺼비에게 미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어느 날은 책을 보는데 그 책에서 두꺼비 놀이에 대한 유래를 읽게 되었습니다. 두꺼비가 알을 품으면 평소에는 피해 다니던 독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꺼비는 독사에게 일부러 잡아먹힙니다. 그 다음 두꺼비는 독사의 뱃속에서 독을 뿜어 독사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 두꺼비의 알들은 죽은 엄마 두꺼비와 독사를 먹이러 건강한 새끼 두꺼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두꺼비에게 준다는 헌집은 엄마 두꺼비를, 새집은 건강하게 태어나는 새끼 두꺼비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꺼비 노래는 두꺼비의 모성애를 기리며 만들어진 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워도 치워지지 않던 청소를 멈추고 저는 생각했죠. 어쩌면 우리에게 집이란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가 마음껏 기대며 안전을 누리는 공간이 아닐까. 비바람을 피하고 거친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아닐까. 그래서 다들 이런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더 가지지 못하고 아쉬워하며 살아왔지만 달세든 전세든 내 집이든 이런 내 몸 하나 누울 공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집에서 독립하여 상경하고 큰 가방을 들고 끌며 다녔던 저의 젊은 시절엔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사는 이곳에서 내가 뿌리 내릴 틈이라는 게 있기는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그렇게 며칠 신세지기로 한 친구 집에 누워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의 보금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건강한 새끼 두꺼비들처럼 소중한 여러분들의 집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도 제 채널을 정리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그동안 쌓였던 그림들을 다시 꺼내어서 한눈에 다시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